안녕하세요. 지역화폐 또는 지역상품권 정책론의 제1강, 지역화폐 정책의 붐업, 지역화폐인가 지역상품권인가. 저는 본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전대욱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지역화폐 혹은 지역상품권 정책이 이제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정책을 앞다투어서 이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붐업이 되었는데요. 그 배경에는 2018년 행정안전부의 지역화폐 혹은 지역상품권 국비보조 사업이 시행되면서 국비들이 일부 이제 내려가면서 이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지역화폐 시스템을 도입하는 곳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참고로 이제 이 정책은 요번에 처음 시도된 정책은 아니고요. 이미 한 2, 30년 전부터 소수의 지자체, 소수라고 하지만 뭐 몇십 군데의 지자체에서 이미 시도하거나 시도했다가 그만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아직도 계속 시도 중이던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19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즉 2020년 상반기에 재난기본소득 혹은 재난긴급수당을 지역화폐로 줘야 된다, 지역화폐로 지불하겠다라고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최근 더욱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이런 정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지역상품권 정책은 뭐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면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보조사업 리플렛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지역상품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역의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상품권을 의미한다. 그 지역 내에서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둘째, 이런 정책을 왜 하느냐? 효과 내지는 그 목적은 어, 지역 내에서만 쓰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 소비를 증가시키고, 즉 지역 외로 나가서 소비하는 것을 억제시키고, 그럼으로써 자금을 지역 외로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고, 그걸 통해서 당연히 지역 내에서 거래가 활성화되니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일어난다.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이제 앞에 나온 지방자치단체의 가맹점이라는 표현은 결국 대부분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고요. 이런 지역 상품권은 현재 120여 개 지방자치단체, 즉 2019년 초에 이미 7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중이었고 2019년을 통해서 약 5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예정이며 발행 규모는 약 2조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015년에 한 500억 원대였던 걸로 기억나고요. 그때 한 50개에서 60개 정도의 자치단체가 시행을 했었고 2018년에는 한 70개 정도가 3,714억 원을 발행했는데 지금은 100개가 넘는 곳에서 약 2조 원 정도를 발행한다는 얘기는 이제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됐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고요. 더욱이 이제 그 배경이 되는 이 정부 지원 사업, 즉 행안부의 지원 사업을 보면 발행액의 4%를 국비로 지원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국비와 특별교부세 형태로 나간다. 즉 다시 말하면 어, 특별교부세는 잘 아시겠지만 국비는 기재부에 의한 연간 예산이고 이거는 좀 약간 한시적인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인 사업이라고 보는데 다만 특별교부세의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특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수요가 있는 경우에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결국 이 사업을 특별교부세의 성격을 본다면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이 지역화폐 시스템이 정착할 때까지의 초기의 마중물로서의 정책에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발행액의 4%라는 정부 지원금은 어디에 쓰이느냐? 어, 밑에 이제 혜택에 보시면은 지자체에서는 실제로 이 상품권을 팔 때 좀 깎아주는 혜택을 줍니다. 다시 말하면 할인 정책을 도입하는데요. 할인율이 뭐 거의 없거나 혹은 약 10% 정도까지 준다는 얘기는 만약 10%라고 생각을 하면 만 원짜리 상품권을 사면 그 1,000원어치를 더 주거나 혹은 1,000원을 깎아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9,000원을 받고 만 원짜리를 주거나 혹은 만 원을 받고 11,000원에 팔거나 이런다는 얘기인데 결국 그 1,000원만큼의 그 할인 차액이 결국은 지자체 주민들의
어떤 구매력을 높여서 지자체 주민들이 그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쓰도록 만드는 이런 정책이죠. 결국 할인율이라는 정책이 이 지역사랑 상품권에서 좀 핵심이고 그 핵심이기 때문에 그만큼을 정부에서 보조해서 지원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현재 이 리플렛상에서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할인율의 정책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중물 정책이 돼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어,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정부의 이런 한시적인 지원 정책이 마중물 정책으로 잘 작동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태까지는 뭐 다 아시는 내용이었는데, 이쯤에서 이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저는 계속 지역 화폐와 지역사랑 상품권을 동일한 것으로 계속 얘기를 했고, 실제로도 이 두 개가 동일한데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두 각기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가? 그 둘 중에 무엇을 사용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참고로 이제 우리는 이 지역 화폐를 어떤 대안화폐, 법정 화폐가 아닌 어떤 형태의 대안화폐로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그 대안화폐를 다른 데가 아니라 바로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다는 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그게 왜 문제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뭐 잘 아시겠다시피 법과 규정에 의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즉 공공기관이죠. 그래서 법과 규정에 의해서 정책들을 해야 되는데 법을 준수해야 되는데 자칫 이 법정 통화를 제껴두고 대안화폐를 쓴다는 것 자체가 법을 비껴나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화를 두고 왜 다른 화폐를 또 추가적으로 쓰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담 때문에 일종의 중앙부처에서는 상품권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었고 그래서 많은 자치단체에 상품권이라는 용어를 쓸 것을 2017년까지는 많이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2018년 이후에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화폐라는 이제 용어를 아주 그냥 대놓고 쓰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라고 칭하는 것과 좀 비슷한데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정부의 차이는 뭐냐? 지방정부도 정부기 때문에 정부에 맞는 어떤 법적 권한과 그리고 이제 재정적인 권한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는 아직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수준은 지방정부라고 부르기에는 그런 권한이나 역량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맞는 거죠. 하지만 그런 법적인 엄밀성과 별도로 결국은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하는 분권자치 이런 정책 기조나 정책 철학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은 지방정부라고 부르기에는 좀 부족하지만 앞으로는 이제 계속 분권과 역량 강화를 통해서 자치단체를 지방정부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이므로 그렇게 지방자치를 강화시킬 것이므로 우리는 그런 정책 지향을 담는 차원에서 정책 철학을 담는 차원에서 자치단체를 미리 지방정부라고 칭한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지역화폐 역시 지역 상품권이 법적으로는 좀 더 맞는 용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지역 화폐로 발전시키겠다라는 정책 의지를 담는 용어로서 좀 미래지향적인 용어로서 이제 지역 화폐라는 용어를 이제 쓰기 시작한 겁니다. 뭐 저는 사실 약간 보수적으로 본다면 상품권이라는 용어가 확실히 부담이 없고 좋은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반드시 그렇게 쓰라는 법은 없고요. 우리의 정책 지향점을 담아서 지역 화폐라고 부르겠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뭐 언제나 환영합니다. 저는 다 좋은 용어라고 보고요. 어찌됐건 두 용어는 동일한 차원에서 실질적으로는 거의 같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쪽을 쓰느냐의 문제는 이제 개인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지역과 상품권 사이에 사랑이라는 표현이 들어있어요. 이게 왜 붙어 있느냐? 결국은 이 지역 내에서 이것이 통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 경제를 지역 활성화의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나 애착심, 혹은 다른 말로 하면 지역 공동체 정신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강조하고자 사랑이라는 말을 넣은 건데 저는 되게 잘 넣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가급적이면 사랑이라는 표현을 같이 좀 가져가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합니다.
각설하고 이 정책이 왜 이렇게 붐업이 됐느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원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이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이 정책이 대단히 좀 매력적인 정책으로 다가왔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법제 수준이 사실 높지가 않아요. 중앙 집권적에 좀 더 가까워서 실제로는 법규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각종 제도와 정책이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는 뭐 사실 그걸 거의 따라하는 수준이죠. 그래서 독자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정책적 여지가 크지 않은데, 그런 의미에서 이 지역 화폐는 그래도 좀 지역이 뭔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 투입에 비해서 효과가 크기 때문에 물론 정책이 잘 추진된다면, 적절하게 추진된다면 적절한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이 매력적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많은 비판이 존재합니다. 특히 경제학자들이 이런 비판들을 많이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뭐 아까 말씀드린 그 할인율 정책, 할인율을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크다. 특히 우리나라의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생각하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정책으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중앙 차원에서 이 통화량 정책들을 하는데 통화량을 컨트롤하는데 이 지역 화폐 같은 새로운 형태의 중앙부처의 통제를 받지 않은 화폐들이 나오는 경우에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상품권 하면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온누리 상품권이 있죠. 전국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 그것의 문제는 깡이 무지하게 심했다는 겁니다. 뭐 온누리뿐만 아니라 다른 뭐 다양한 상품권들이 소위 깡이라고 말하는 이 부정 유통이 심한데 이런 경우에 정책 효과가 과연 있겠느냐? 뭐 이런 비판들이 많죠. 그리고 또한 실제로 많은 지역에서 이 정책이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좀 이 정책에 대한 이해가 좀 상당히 높지 않은 채 그냥 밀어붙이는 경향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서 이런 강좌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 강좌를 내내 강조드리겠지만 이거는 그냥 단순한 경제 정책, 즉 할인율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이것으로 볼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 지역사회 공동체라는 어떤 사회적인 측면에서 이 정책을 접근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그랬을 때 이 정책이 진정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드릴 예정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강좌를 제가 만들었고요. 좀 더 이해를 하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는 참고로 이제 학부와 대학원에서 경제학과 경영학을 전공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라는 이제 국책연구원에서 관련 제도나 정책을 이제 수행을 제도나 정책에 대한 연구를 단연간 수행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일환으로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상품권 자문위원으로 이제 많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 활동했던 그 경험들이나 아니면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조금 더 제대로 된 정책이 되기 위해서 어, 그런데 기여하고자 이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 강좌는 뭐 세부적인 정책 디테일까지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좀 체계적이고 중요한 꼭지들을 정확히 이해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시리즈로 의미와 목적, 추진 배경, 정책 효과, 정책 수단, 그다음 법제, 추진 체계, 모델 사례 분석 등의 주요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주로 궁금해하시는 퀘스천과 앤서의 형태로 이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한 10강좌 전후로 아마 진행이 될 예정인데 이것은 이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만약 도움이 되실 것 같으면 이제 구독과 좋아요를 좀 감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본 강좌에 대한 뭐 다양한 질문이나 코멘트 등의 의견들은 뭐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언제든지 환영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